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일요일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최신 TS 샴푸 광고 영상이 드디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컴백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아주 뜨거운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굉장히 유력한 가능성들에 대한 증거들도 소씨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포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궁금해하실 이야기 바로 한번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에 공개된 TS 샴푸 신규 영상. 팬들 사이에선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S 선생님은 배우신 분이다. TS 샴푸 관계자분들을 보고요, TS 선생님이라고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머리, 특히 뒷머리를 길러라 마라 참 다양한 의견을 임영웅님의 인스타 라이브 방송 때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대부분은 임영웅님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임영웅님 난 긴 머리도 좋습니다, 짧은 머리도 좋습니다. 근데 간혹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뒷머리는 좀 안 길렀으면 좋겠다. 그러니 임영웅님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난스럽게 받아쳤지만, 이게 사실 연예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습니까? 머리를 길러도 뭐라고 해, 잘라도 뭐라고 해. 당연히 진정한 영웅시대 분들은 그러한 말에 별로 집착하지 않죠. 우리 아티스트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참, 그런데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에 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긴 머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광고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반응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긴 머리가 옳았구나. 긴 머리 역시 기르든 자르든 짧든 뽑든 상관없구나. 이런 반응들이 터지고 있고요. 특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TS 샴푸 주제가 Trust Me, 참 잘 뽑았죠? TS의 Trust Me를 잘 대입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임영웅님의 이 광고 짧게 보면은 15초짜리가 있고 또 30초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15초짜리를 보면 임영웅님 피아노를 막 치면서 뭔가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좀 더 이 긴 시간을 보면, 긴 시간대 영상에서는 임영웅님이 기타도 치죠? 피아노도 칩니다. 저는 이 대목에 감히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집 앨범에 대한 많은 스포일러를 이 광고 영상에 혹시 담은 게 아닐까. 왜냐면 그 전에 임영웅님의 이런 TS 샴푸만이 아니라 다른 광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품에 관련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TS 샴푸 광고는 참 특이합니다. 임영웅님이 이렇게 기타를 만지고 있는 모습들이 공개가 되는가 하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참, 이 대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바로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가 우리 영웅시대 분들, 대중들을 만나기 위해 하고 있는 준비의 과정이구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겠구나. 전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짧은 광고 영상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쇼츠로도 TS 샴푸 측에서 업로드를 해놨는데, 지금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는 이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임영웅님이 싱어송라이터로서 거듭난 이상 지금 자신의 자작곡을 작업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는 임영웅님의 이 모습, 이 촬영 컨셉 모습이 아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이디어도 상당수 많이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만큼 2집 앨범보다는 저는 신곡, 또 다른 싱글 앨범이 되지 않겠나 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2집 앨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새로운 모습들,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번 TS 샴푸를 통해 공개가 되면서 이거는 광고 영상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 생각을 해보면요. 임영웅님이 최근 참 독특한 행보를 많이 보여줬어요. 인스타 라이브도 자주 했었죠? 거기에 나아가서는 사진도 자주 올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장소에서 제가 최근에 먹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모습으로 임영웅님이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면을 놓고 봤을 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신곡, 싱글, 앨범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씩 조금 전달해 드려볼까 하는데, 우선 임영웅님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임영웅님의 자작곡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가요 1200만 뷰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어제 오전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영웅님이 다른 작곡가분에게 받은 노래 런던보이와 같이 임영웅님의 첫 자작곡 모래알갱이와 같이 100% 작사 작곡을 임영웅님이 다 한 모래알갱이 노래와 같은 임영웅님의 노래들 저작권료의 분배율이 남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집 앨범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자작곡들을 많이 채워 넣으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할애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지금의 임영웅님의 휴식기를 설명한다라고 보여져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많은 자작곡들, 나아가서는 유명한 작곡가분들과의 노래들, 이 다양한 곡들을 과연 싱글 앨범으로 선발매할 것인지 아니면 모래알갱이처럼 정말 많은 저작권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임영웅님의 자작곡들 위주로 이루어진 2집 앨범이 될지 또 다른 싱글 앨범이 될지 정말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래는 노래대로 만들어 나가고 유명한 작곡가분들과 곡 작업은 곡 작업대로 해 나가되 과연 무엇을 2집 앨범으로 발매할 것이며 무엇을 중간에 싱글 앨범으로 발매할지도 임영웅님의 머릿속 신정훈 대표님의 전략적인 행보가 이제 앞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음원 파워는 엄청납니다. 임영웅님이 불렀던 한 잔의 눈물, 이 노래의 무대 영상 역시 남다른 가창력으로 인하여 1000만 뷰를 돌파했다. 제가 이 소식을 또 전달해 드렸었죠. 지난 2021년 2월 6일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이 영상 역시 1000만 뷰를 돌파합니다. 그런데 이 대다수의 노래가 원곡자분들이 있고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정말 100%에 가까운 엄청난 저작권료를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모래알갱이와 같은 자작곡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노래의 모든 앨범을 다 임영웅이 혼자 만들어내려면 정말 오래 걸릴 겁니다. 임영웅님은 노래도 해야 되죠. 안무도 연습해야 되죠. 광고도 찍어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동안 또 임영웅님의 1집 정규 앨범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래가 또 뭐 한 3, 4개밖에 안 되고 그러지 않죠. 10곡이 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노래들을 앨범에 채워 넣으려면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전달드렸던 이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만남,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런 설명을 당시에 드렸습니다. 분명히 조용수 작곡가님과 만나서 음악적인 조언을 얻었든 아니면 조용수 작곡가님과 임영웅님이 정말 곡에 대한 작업의 논의를 거쳤든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 얘기가 수개월 전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게 됐죠. 단순히 강남에서 만나서 조용수 작곡가님이 임영웅님의 식사만 사줬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어땠습니까? 참 원치 않게 소유씨의 열애설 때문에 임영웅님이 공개하기도 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갔었던 이 제주도에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만남이 내포되어 있었고 임영웅님은 당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영수 형네 와서 곡에 대한 이야기, 노래 앨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조용수 작곡가님과 임영웅님의 또 다른 역대급 명곡의 탄생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시점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이 노래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올 초부터 이미 준비가 되고 있었고, 이제는 조용수 작곡가님과 더 잦은 만남을 통해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수호씨가 예측하는 임영웅님의 8월, 9월, 연말까지의 활동은 이렇습니다. 임영웅님이 예전에 우주비행사라는 타이틀의 주제로 자작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작곡이 조용수 작곡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노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자신의 자작곡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작곡가님을 여러 번 만나면서까지 곡 작업 진행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비행사 노래 하나,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또 다른 콜라보 명곡 하나, 우리 폴라로이드 더블 싱글 앨범 기억하십니까? 그 더블 싱글 앨범 때 임영웅님의 폴라로이드와 런던보이가 발매가 됐죠. 폴라로이드는 어땠습니까? 다른 작곡가분과 한 노래, 런던보이는 임영웅님의 자작곡이었죠. 제가 볼 때는 한번 이때까지의 흐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영웅님의 소식을 1등으로 전달해드렸던 제 입장에서 예측을 해본다면 아마 연말이 되기 직전까지 8월, 9월, 길어야 10월까지 적어도 시상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다음 더블 싱글 앨범이 발매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래알갱이를 긴급하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모래알갱이를 6월달쯤에 발매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전에 임영웅님 LA 콘서트, 그리고 마이 리틀 히어로의 방영의 종료, 이것이 여러 번 겹치게 되면서 만약 임영웅님의 다음 더블 싱글 앨범의 발매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우리 영웅시대분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것이 저는 모래알갱이였다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모래알갱이 덕분에 6월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7월달은 어땠습니까? 시간이 정말 엄청나게 안 갔죠. 네. 그래서 아마 임영웅님 역시 8월달을 맞이하면서 요번 달 안에 늦어도 9월달까지는 아마 다음 곡을 발표하고 싶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싱글곡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9월달 말일쯤에 예정되어 있는 추석 전까지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한 곡이 될지 더블 싱글 앨범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집 앨범보다는 아마 새로운 싱글 앨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래를 들고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음악방송 출연, 시상식에 등장, 컴백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앨범으로 정말 임영웅님이 일정이 빠르다고 한다면 연말에 콘서트가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확실치 않아요. 만약 임영웅님이 아예 2집 앨범 발매를 굉장히 길게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번에 발매될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 더블 싱글 앨범은요. 2곡 이상의 정말 한 3, 4곡 정도 되는 노래가 담긴 뭐 거의 다른 가수들과 비교했을 땐 정규 앨범 못지않은 싱글 앨범이 발매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서 미니 앨범이 되겠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발매가 내년이나 내후년을 임영웅님이 직접 예고했듯이 그 시기쯤에 만약 발매가 된다면 그 이전에 이 더블 싱글 앨범들과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신곡들이 담긴 싱글 앨범들의 노래를 가지고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전국 투어 콘서트 또는 연말에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여 내년 연초까지 시간이 흐르고 임영웅님이 내년 상반기 3, 4월쯤 2집 앨범을 발매하게 된다면 또다시 전국 투어 콘서트가 진행이 되는 거죠. 사실상 싱글 앨범이 됐건 신곡이 됐건 더블 싱글이 됐건 정규 앨범이 아닌 한 전국 투어 콘서트는 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소신 발언이에요. 전국 투어 콘서트보다는 연말 전에 시상식 전이나 시상식 전으로 아마 몇몇 도시에서 임영웅님의 스페셜 콘서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제가 이미 이 예측을 며칠 전에 이미 몇 번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행보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조용수 작곡가님 역시 임영웅님을 만나고 나면서 엄청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다른 곡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이상 기대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한 만큼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와중에 정말 유명한 초대형 가수 방탄소년단의 B가 이제 신곡을 먼저 발표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컴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막 공개를 하면서요,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방탄소년단 전체 멤버가 완성되어 있던 시기에도 임영웅님하고 항상 정면 승부를 벌여왔던 최고의 아이돌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자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하면서 임영웅님과 또 다른 제2의 경쟁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초대형 가수의 컴백이 확정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 조용수 작곡가님과 임영웅님의 또 다른 더블 싱글 앨범의 발매, 나아가 제가 말씀드린 몇몇 도시에서 진행될지 모르는 스페셜 콘서트까지, 그리고 내년에 2집 앨범 발매, 그리고 또 다른 전국 투어 콘서트,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트롯맨들의 의리와 우정이 그야말로 눈부신 순간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일로 시작된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의 끝없는 우정과 의리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이찬원님이 활동 중단 선언을 한 상태이죠. 특히 이찬원님의 팬분들, 찬스 팬분들은 많은 걱정을 하셨을 텐데 건강하게 찬스들을 만나러 가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찬원님의 이 당부가 많은 팬분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안심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찬원님이 공식 카페에도 이러한 소식을 전달을 했고요. 나아가선 이찬원님이 다행히도 경미하기 때문에 2주 정도의 휴식 기간만 지나면 충분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선포가 됐기 때문에 이찬원님을 응원하고 계신 이 찬스 팬덤분들은 너무 큰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찬원님의 이 빈자리, 나아가서는 이찬원님과 트롯맨들, 나아가 제가 응원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까지 끊임없는 이 의리를 계속하여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찬원님이 아무래도 2주 정도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워낙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을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부분에서 펑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2주 동안의 기간 동안 정해져 있었던 이 방송 프로그램들, 누가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느냐? 바로 이찬원님과 함께 힘들었던 순간을 동고동락한 탑6 트롯맨들의 형님들이 그 자리를 메워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러한 이야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찬원님의 이 사고로 인해서 천안 K컬처 박람회 개막식 공연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찬원님이 출연을 확정지었던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 개막식 공연의 출연진이 변경되게 됐습니다. 쭉 보면 가수 이찬원 씨가 사고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11월 예정이었던 충남, 천안 K컬처 박람회 이 개막식 공연 출연진이 일부 변경이 되게 됩니다. 물론 9일날 공식 카페를 통해서 이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잠시 재정비할 시간을 갖겠다, 이찬원님 역시 큰 부상이 아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됐건 이찬원님이 사실 이 박람회에 사실상 출연을 예고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개막 축하 공연에 이찬원님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우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적혀져 있습니까? 개막 축하 공연 긴급 안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누가 이찬원님을 대신하게 됐느냐? 바로 가수 박고윤 씨와
장민호님이 이 빈자리를 메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8월 11일 공연 예정이었던 이찬원님이 사고로 현재 활동이 어려워 개막식 공연 출연이 취소되었습니다. 먼저 이찬원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대체 아티스트로 박구윤님과 장민호님이 출연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급한 일정에도 함께 해주신 박구윤님과 장민호님께 그야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찬원님의 이 빈자리를 이 박구윤 씨와 장민호님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라는 건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급한 일정임에도 이렇게 흔쾌히 이 개막 공연을 맡아준 박구윤 씨와 장민호님에게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찬원님이 잘못한 건 1도 없습니다. 1도 없지만 어찌됐건 이런 스타가 결국 방송 일정이 펑크가 나고 행사가 펑크가 난다라는 건 자이건 타이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최사 측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장민호님과 박구윤 씨가 이찬원님과 함께한 트롯 선후배의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급하게 받은 일정임에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다. 아마 이찬원님의 콘서트처럼 이찬원님의 이 공연 일정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분들도 어렵다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사 제쳐두고 이 스케줄을 받았거든요. 이게 저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자, 다음 소식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죠? 영탁, 활동 중단한 이찬원의 공백을 메운다. 편스토랑의 스페셜 MC로 출격한다. 아시다시피 이 편스토랑 역시 이찬원님이 긴 시간 동안 MC를 맡아왔던 방송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스토랑에 바로 영탁님이 스페셜 MC로 출격을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영탁이 부상으로 활동을 중단한 이찬원을 대신하여 편스토랑 스페셜 MC로 등장을 한다. 11일 방송되는 이 편스토랑 최근 이 영탁님이 스페셜 MC로 출격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 방송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보면은 이러한 말이 나올 법도 해요. 만약 다른 연예인들이 이찬원님의 빈자리를 아마 메꿨다면 혹시나 이찬원님의 자리가 위태롭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함께 활동을 했었던 트롯맨들의 형님들이 이렇게 이찬원님의 펑크가 난 자리를 또 의리로서 메워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축제와 방송 활동이 트롯맨들 개개인에게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뭐 스케줄이 어디 널널한가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발생한 스케줄링조차 아마 이찬원님의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스케줄을 흔쾌히 맡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닌가? 하고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한 소식을 보면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니까 이찬원, 임영웅과 변함없는 우정, 동생의 콘서트를 보러 와준 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건 2021년도 굉장히 예전에 올라왔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뭐라 적혀져 있느냐? 이찬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첫 단독 콘서트 찬스타임 서울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직접 동생의 콘서트를 보러 와준 영웅이 형이 정말 감사하고 생애 첫 단독 콘서트를 축하해준 민호 형, 영탁이 형, 희재 형, 동원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찬원님의 콘서트의 축하와 또 임영웅님처럼 방문한 의리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두 사람의 의리를 과시하는 사진도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니 이번 이찬원님의 사태에 트롯맨들이 누구보다도 놀랐을 것이고
나아가선 이찬원님의 이 급작스러운 스케줄을 바로 프론맨들이 그 의리로서 충분히 스케줄링을 이어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 많은 팬덤과 일반 대중들은요, 이 탑6 프론맨들의 의리가 너무나 눈부시대요. 이찬원님 역시 한 명의 경쟁자였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방송가에서 이렇게 의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지가 되는 프론맨들의 이런 눈부신 우정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윤도현 밴드의 윤도현 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러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극찬하는 이 라디오 DJ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김신영 씨도 있었고요. 박명수 씨도 있었고 윤도현 씨 역시 최근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나서 임영웅 씨 노래를 정말 잘한다. 들을 때마다 감탄스럽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다. 굉장한 극찬을 쏟아냈던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윤도현 씨가 굉장히 최근에 깜짝 놀랄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근황을 공개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윤도현 씨가 임영웅님을 굉장히 극찬했는데 최근에 전한 근황 속에서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윤도현 씨가 사진을 올리며 글을 적었습니다. 장문의 글입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다들 피해 없으시길 바라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 야심한 밤 용기를 내어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뮤지컬 광화문 연가 연습이 막 시작될 무렵 아마 꽤 더운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이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하지만 받아들이고 정신을 차리고 치료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약물 치료 2주. 그러나 실패. 정말 성실하게 했었는데. 그래서 방사선 치료 결정 이후 한 달 좀 모자르게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좀 힘들게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2021년부터 며칠 전 2023년 여름까지의 일들입니다. 암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세상 밖으로는 알리지 않기로 합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실 게 더 걱정이어서 팬분들은 충격도 받으실 것 같고 천하의 윤도현이 암이라니 저희 부모님께도 알려드린 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틀 전 약 3년간의 투병을 마치고 드디어 암세포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어나 전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도 했고요. 정말 수많은 생각에 잠겨 혼자 울기도 해보고 방사선 치료 때문에 몸이 힘들어도 억지로 웃어보고 스케줄을 견뎌보기도 하면서 참 많은 교훈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암세포보다 사실 부정적인 마음이 더 위험한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에 긍정의 마음으로 부정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상태를 알립니다. 저도 3년이 정말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언제 없어지는 건지도 모르겠고 없어지기는 하는 건지 그것도 불투명하고 여러분은 공포와 고립을 택하지 마시고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건강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그만입니다. 지지 않겠다는 약속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방사선 치료 첫날 혹시 완치되면 사진을 올리고 기쁜 소식과 함께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 달랑 하나 찍어놨는데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시고 치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꼭. 와, 정말 감격적인 글이죠. 윤도현 씨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건 저도 몰랐고 아마 이 영상을 통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굉장한 멘탈 아닙니까? 암 진단을 받은 첫날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꼭
완치를 하면 이 사진을 올리면서 완치 소식을 세상에 알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넘사벽의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윤도현 씨가 굉장히 강조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나는 꼭 해낼 수 있다. 꼭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아시다시피 사실 이 윤도현 씨의 이 완치에는요, 긍정적인 마음과 마인드가 굉장히 주요한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윤도현 씨가 최근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선한 영향력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이 시대의 영웅답다. 이러한 극찬을 윤도현 씨가 했는데 그 최근까지도 윤도현 씨는 암투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며 암투병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암보다 더 무서운 희귀병을 이겨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아가선 완치가 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존재감 자체가 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록 윤도현 씨가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암을 극복하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극찬한 이 윤도현 씨가 이렇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쳐냈다라는 거. 주변을 살펴보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투병이라는 엄청난 일을 자신의 의지로 극복해낸 윤도현 씨조차 임영웅님을 극찬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